우리 모두의 취업백서 시중잡담 8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책임 PD 이PD입니다. 그리고 시중잡담의 재간둥이 예, 이국명 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간둥이님. 네. 제가 나이가 44인데, 44세 재간둥이라는 표현을 진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예. 왜 44세 재간둥이라는 표현이, 우리 아들한테 하는 그런 표현을 제가 직접 들어서 참 쑥스러운데요.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한 며칠은 좀 선선했는데 어제 비가 많이 내리고 오늘은 또 무지하게 덥네요. 예, 날씨가 이게 늦은 장마라 그러더라고요. 예, 원래는 그 여름 들어오기 전에 장마가 있었는데 요즘 계절이 취업시장처럼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장마가 왔다, 다시 더워지기도 했다. 다들 구직 활동하시는 것도 힘드시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힘들 텐데 날씨도 종잡을 수 없어서 더욱더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번 여름에는 그래도 태풍 같은 게 없어서 태풍 피해가 없어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하네요. 모르겠습니다. 원래 태풍 피해는 오히려 9월에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9월 추석 지나고 이게 때까지 아무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저희 시중잡담 8회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경쟁력은 오랫동안 자신의 전문성을 어떻게 다듬어 가느냐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전문성을 다듬어 가는 과정인 커리어 패스, 경력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시중잡담의 재간둥이 이국명 부장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재간둥이를 붙이네. 재간둥이! 네. 일단 이PD님은 경력관리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한 의미 알고 계시나요? 일반 사람들한테 경력관리라는 말은 좀 생소한 단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프로젝트를 자기가 크고 싶은 쪽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영어 공부한다든지 이런 게 전부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경력관리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정확한 의미를 좀 파악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력관리, 영어로 하면 커리어 매니지먼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자신이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경력을 계획하고 개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말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필요한 경력을 어떻게 계획하고 개발해야 하는 것인지 좀 어려울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보니까 자격증 취득, 교육훈련, 승진을 목표로 한 다양한 직무 경험 쌓는 이런 것들도 경력관리에 들어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지난해 자코리아에서 조사한 게 있어요. 조사한 걸 봤더니 평소 자신의 경력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생각하시죠, 그렇게? 그렇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여기에 답변을 매우 중요하다고 하신 분이 58.3%. 반 넘게. 근데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분은 41%. 두 개를 합쳤더니 99.2%예요. 0.8%만 빼놓고 다 어느 정도 경력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0.8%인 사람들은 우리 방송을 들으란 말이야. 그쵸. 예. 근데 문제는 실제 경력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드렸더니 의외로 한 몇 분이나 되실 것 같으세요? 근데 저희 경험상 많은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실제로 경력관리를 하고 있다고 대답하신 분은 39.2%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10명 중 6명은 경력관리는 필요하나 실제로 안 하고 있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진짜 이거 해야 되는지도 긴가민가 하고 하도 경력관리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필요성만 느끼고 계시지 실행을 못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저랑 똑같네요. 로또 되면은 좋겠다. 하지만 로또는 사지 않는. 그렇죠. 경력 관리가 개인이 이제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거랑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런 공부하고 달리 경력 관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것부터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경력 관리가 진짜 필요한지 스스로부터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제 경력 관리 이런 거 필요 없어도 그냥 승진도 잘 되고 월급도 잘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닐 경우가 있거든요. 한 5가지 정도의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고 요게 해당된다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경력 관리를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5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스스로 한 번씩 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책임 분야와 관련된 회의나 대화에 초대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없습니다. 혼자서 뭐 대표하고 붙이고 자구치니까 뭐 그럴 일이 없겠죠, 이 대표님은. 예전 회사를 이렇게 경험을 했을 때도. 아, 그러셨어요? 네. 능력자였네. 아니면 제가 이제 말을 많이 하니까 한 100개 던지면은 그 중에 한두 개는 이제 채택되는. 네. 예, 아무튼 직장 생활을 참 열심히 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질문은 미래의 계획을 수립하는 회의에서 배제된 경우가 있다. 이건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회사의 장기 프로젝트나 뭐 이런 거 만들 때 회의를 한다고 해놓고선 네. 본인을 빼고 회의를 했다. 이러면은 네. 이게 자기의 경력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저는 이제 사원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은 없을 텐데 제가 이제 팀장으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그래도 인바이트 된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은 실적이나 열정에 대해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암시적인 비판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전 있어요. 항상 저는 실적 만능 위주였기 때문에 예, 항상 애들한테 이렇게 몰아친다고 다른 임원들한테 뭐 말을 들은 적이 있긴 해요. 실적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비판을 들은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 계속 본인 자랑만 하고 계시네요. 저는 실적이 모든 걸 다 말해주는 세상이잖아요. 예.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옹호해왔던 선배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당신을 옹호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만 모르고 있던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열정을 잃어버린 것 같다. 이거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경력 관리 필요가 없으시네요. 아, 그런가요? 지금 사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장을 하고 계시는 건가? 네. 예, 아무튼 이 5가지 질문을 스스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네.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 이럴 때는 당장 경력 관리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말씀 주신 이 질문은 이거 혹시 그 직장 내 은따 아니에요? 은따? 네. 은근히 따돌린다. 왕따가 아니라 은따. 네. 그렇죠. 직장 내에서 이런 은따란 표현이 적절치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네.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단 자기의 경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신호등이 들어온 거니까 뭔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력 관리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노하우를 아셔야 될 텐데 여러 이제 커리어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제가 여쭤봤어요. 네.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가. 보통 보니까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이, 연령대별로 커리어 준비, 경력 관리도 다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20대가 해야 될 게 있고 30대 때 해야 될 게 있고 40대 넘어서 해야 될 경력 관리가 다 다르다고 조언들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연령대별로 경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20대 때는 이런 표현을 하세요. 롤모델을 찾아라. 롤모델 뭔지 아시잖아요. 네. 주변에서 선배일 수도 있고 회사 대표분이실 수도 있고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봤던 마음에 드는 사람 뭐 이 대표님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자기의 마음에 드는 롤모델을 빨리 찾으셔서 그 사람과 가장 비슷하게 될 수 있을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게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뭐 롤모델 없으면 뭐 아까 얘기한 뭐 방송이나 뭐 책이나 뭐 이런 데에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제 롤모델 정하면 그 인물의 능력이나 성품 뭐 이런 것들을 각각 항목화로 만들어 보시고 스스로와 한번 비교해 보시는 거. 그러면 자기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걸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20대 때는 보통 이제 직장 초년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일을 찾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때 얘기를 했었죠. 신입 인턴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을 누가 시켜줄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일을 찾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요. 뭐 막내니까 선배들이 알아서 챙겨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벌써 경력 관리에서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뒤떨어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업무 시간에 뭐 일을 다 끝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남은 시간에 스스로 어떤 일을 해볼까 창의적인 기획안을 만들어 본다거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또 이런 조언들도 하시던데요.
20대 때부터 경력 기술서를 필요할 때마다 업데이트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무슨 프로젝트를 하나 맡아가지고 하면 그거를 자기가 경력 기술서에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이 업데이트를 해놔야 요즘은 이직이나 이런 기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갑작스럽게 이직 제안이 온다거나 지난번 얘기해 드렸던 뭐 헤드헌터한테 연락이 온다거나 이랬었을 때 경력 기술서 이런 거 하나도 작성 안 해놓고 있다가 갑자기 달라고 하면 갑자기 그동안 했던 일이 생각나지 않을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마다 경력 기술서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업데이트 해나가다 보면 내가 부족한 게 뭔지도 파악할 수가 있고 갑작스런 이직 제의나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왔었을 때도 바로 이제 준비된 인재라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 여기에 프로젝트 기간별로 서머리해서 정리를 해놓거든요. 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SNS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도 좋고 요즘 이제 경력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들도 나왔어요. 예. 자코리아의 웰던2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서 거기는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그거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데를 통해서 하시는 것도 좋고 뭐 가끔 가다가 자기 이력서 써놓은 거, 경력기술서 써놓은 거 한 번씩 열어보시면 내가 이런 것 좀 해야 되는데 부족한 것도 발견할 수 있고 하니까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은 자기 경력기술서를 업데이트하는 뭐 이런 거 계획을 잡는다던가 어떤 분은 이렇게도 하시더라고요. 자기 생일날마다 1년에 한 번 기념일이잖아요. 그날은 꼭 자기 경력기술서를 뭐 1년에 한 번이니까 좀 그 텀이 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자기 생일마다 기념 삼아 경력기술서를 새로 쓰는 뭐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뭐 본인에 맞게 뭐 이런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일 좋은 거는 프로젝트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날 때 이제 바로 그걸 기입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저랑 뭐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선배나 후배들이 물어봐요. 뭐 우리 같이 진행했던 그 프로젝트 우리 언제 한 거죠? 막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답답했죠. 어이그. 그치. 그런 것도 하나도 기록 안 해놓고 물어보면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네. 저 사람 직장생활 제대로 한 건가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 프로젝트 진짜 한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네. 30대가 되면 이제 신입사원은 조금 벗어난 이런 시기가 될 텐데 이때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라는 충고들을 많이 하세요. 네. 지난번에 그 신입 인턴 때도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캐릭터를 만들어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선배들이나 이런 분 그 사내에서 캐릭터화를 해야 인턴이면 정규직도 되고 신입사원이면 선배들한테 사랑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30대부터는 이제 캐릭터를 넘어 브랜드화를 시켜서 이 사람 하면 누구 어떤 게 딱 떠오를 수 있게 이렇게 만드시는 게 좋은데요. 업무나 외국어나 인맥관리 자기가 가장 강점을 지닌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각인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PD 하면 마당발 팟캐스트계의 마당발 이런 식으로 브랜드화를 시키면 어딜 가서든 뭐 인맥 관리도 저절로 되고 경력 관리도 저절로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뭐 이런 거네요. 뭐 알고 싶어? 그럼 그 친구한테 물어봐. 그쵸. 네. 제가 그 신입 때 자기 소개를 제가 이제 이름이 이기삼이잖아요. 그래서 승리를 부르는 이름 이기삼입니다. 그러니까 PT 때마다 끌고 다니면서 이걸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자기 브랜드화를 시키면 이제 사내에서뿐만 아니라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업계에도 이게 이제 소문이 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좋은 기회가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후배는 물론 이전 직장 동료들에게도 꾸준히 연락을 취하면서 자기 그 브랜드를 계속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경력 관리 뭐 따로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는 그 또 예전 회사 또 경험인데 예전 회사에서 근무했을 때 제가 그때 이제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사내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맨날 사진 찍고 돌아다녔거든요. 좀 깝치고 다녔어요. 속된 말로. 그러니까 사내 행사 할 때는 물론 그 이제 모델 사진,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컨셉 사진, 심지어 그 포토 세션 할 때도 찾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브랜드화를 시키게 되면 요즘 다들 직장인들이 구조조정이나 뭐 이런 공포에 시달리잖아요. 뭐 할 때 꼭 필요한, 뭐 사진 찍을 때 꼭 필요한 사람, 이런 식으로 브랜드화 돼 있는 사람을 쉽게 자르지 못하죠. 그 사람 없으면 그 업무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30대 때부터 자신을 브랜드화 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40대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관리자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판 관리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쉽지가 않죠. 네. 예. 그저 뭐 사람 좋은 상사, 뭐 구성원 잘 챙기는 뭐 리더십 있는 상사 이런 식으로 평판 관리하는 것도 좋은데요. 일단 부하들한테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상사로 각인시켜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요즘 리더십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과정을 보면 요즘 얘기하는 건 코치형 리더십을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후배들을 요즘 멘토링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후배들을 어떤 식으로 리드를 해서 그 후배가 진짜 인재가 될 수 있게 또 만들어주고 또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게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상사가 돼서 그런 게 이제 평판 관리로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평판이 알려지게 되면 관리자로서는 이제 최고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네. 네. 회식이나 이제 MT 뭐 이런 데서 이제 직장 상사나 임원이랑 이렇게 같이 뭘 하는 걸 되게 꺼려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어떤 임원은 그런 데서 오히려 환영받는 임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직장 사내에서 평판이 그만 좋은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관리자급 정도 되면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네. 특히 평판 관리를 위해서라도 뭐 웹진이나 칼럼 기고 같은 거 혹시 들어온다면 절대 거부하지 마시고 또 그런 게 혹시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블로그를 만든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후배들한테 나 이런 블로그 하고 있는데 너네들도 한번 봐라. 나의 뭐 그동안의 직장 생활의 경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것도 평판 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네. 직급이 올라가면서 이제 나는 관리자급이니까 후배들만 잘 관리하고 팀원들만 잘 관리하고 뭐 이러면 되지 뭐 생각을 하면서 그 어깨나 뭐 이런데 변화에 둔감해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계 최신 정보나 경영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급 되면 꼭 챙겨야 되죠.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웹진에 기고를 한다거나 뭐 신문에 기고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자신만의 블로그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 관리에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얘기 중에 하나가 또 인맥 관리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인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요즘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인맥 관리도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의도적으로 하는 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맥 관리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게 전화 자주 하고 뭐 SNS 연락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도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인맥 관리한다고 전화를 한 10년 만에 전화를 하면 저 사람 왜 나한테 전화를 했을까 이런 의심부터 가잖아요. 이것은 마치 10년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있는데 전화 와서 자기 결혼한다고 말한 그렇죠. 거랑 똑같은. 예. 또 뭐 돌잔치 오라고 이런 식으로 인맥 관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인맥 관리도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갖추시는 게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네네. 근데 가장 인맥 관리의 기본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스로 최고의 인맥이 되면 인맥 관리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남들이 나를 찾아오게 하는 게 가장 최고의 인맥 관리라는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거의 무림고수 말하는 듯한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어느 분야에 아까 그 30대 때 브랜드가 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스스로 그 업계에서 뭐 하면 아까 얘기했던 뭐 사진 잘 찍는 친구 하면 누구 딱 생각이 나게 만들어 버리면 인맥 관리가 필요 없죠. 알아서 찾아오니까. 알아서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아까 얘기했던 브랜드화를 시켜가지고 스스로 최고의 인맥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아까 인맥 관리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의도적으로 인맥 관리를 하다 보면 이게 그 부적절한 청탁이나 로비 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걸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좋고 네. 또 인맥 관리 뭐 스스로가 이제 최고의 인재로 가기 전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일단 그 정보 수집이 기본이에요. 인맥 관리에도 호감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이런 센스가 필요하죠. 말하자면 그 어떤 사람이랑 만났었을 때 그 사람이 연예계 동향에 관심이 많다. 또 뭐 IT 새로운 신제품에 관심이 많다.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고 만날 때마다 그거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에 또 만나고 싶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맥 관리도 전화만 열심히 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뭔가를 생각을 해서 그 사람한테 적절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필요하죠. 근데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불알 친구가 아닌 이상 사회에서 만난 그 지인들은 서로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뭐 이런 게 또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모든 세상의 논리가 기브앤테이크 아닙니까? 또 사자성어 나왔네요. 잉글리 나왔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해서 그러니까 TV만 열심히 보지 마시고 신문도 읽으시고 팟캐스트 열심히 들으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을 해서 스스로가 한번 정리도 해보시는 게 또 좋아요. 자기의 블로그에 정리를 하건 뭘 정리를 해서 가끔 가다가 좋은 뭐 신문 기사를 읽었다던가 좋은 팟캐스트를 들으면 친구들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 관심 있을 만한 친구들한테 나 이거 봤는데 너도 한번 이거 참조해보면 좋겠다. 아니면 선배들한테 제가 이런 기사를 읽었는데요. 선배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내드립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런 거 자기한테 진짜 필요하다고 느끼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그 친구는 머릿속에 남을 수밖에 없죠.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 친구는 생각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인맥, 요즘 인맥도 그냥 인맥이 아니라 디지털 인맥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얼마 전에 취업포털 커리어가 20, 3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보통 디지털 인맥 몇 % 정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요즘은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플랫폼들이 많으니까 못해도 한 60, 70 정도는 디지털 인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요즘 워낙 페이스북 많이 하니까 생각보다 근데 숫자는 적게 나왔어요. 56.8%가 디지털 인맥이 있다고 하고 아직도 안 하시는 분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자기의 개인 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된다. 또 이거 시간 낭비 아닌가. 너무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그 인맥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디지털 페이스북으로 뭐 자기가 신상만 이렇게 주고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만난 사람을 통해서 오프라인 인맥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모임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고 초대학이나 이런 게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행사가 정보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충고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지 처음 들으시면 좀 난감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인맥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얘기를 하세요.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인맥 지도를 만들어라. 그렇죠. 자기가 알고 있는 각 분야별로 트리 같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기가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사람을 알고 있고 어느 분야에는 누구를 알고 있고 또 뭐 그 예전부터 알았던 뭐 학교 친구, 뭐 그다음에 동네 친구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딱 지도 형식으로 만들어 보면 내가 그 동안에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가 이런 것도 파악이 되고 내가 이쪽 분야에 상당히 인맥이 많은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적어. 이런 것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정말 직관적으로 자기의 인맥을 딱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맥 지도를 좀 시간 나실 때 한번 철진한 뭐 달력을 활용해도 좋고
또 뭐 요즘 마인드맵이라고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로 뭐 생각만 이렇게 트리 형식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인맥 지도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활용하기 되게 편하실 거예요. 그 순간순간 만나는 사람마다 업데이트도 이게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금방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보시면 나의 인맥 관리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그려봐야 되겠습니다. 예. 부장님은 제일 마지막에 그려야지. 이렇게. 나도 맨 마지막에 넣어야겠다. 귀염둥이. 이번 주에도 한 회사를 갔다 왔는데요. 바이오스페이스. 이름이 참 거창하죠? 네. 전 처음에 이 회사가 바이오가 들어가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가? 유전공학 하는 회사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느낌은 딱 유전공학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대표님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건강검진이나 이런 데 가면 체지방 측정하잖아요. 이렇게 손잡이 딱 잡으면은. 딱 하고. 보면 그 브랜드명이 인바디라고 써져 있습니다. 네. 혹시 보셨어요? 예, 우리나라 헬스장에 다 깔려있는. 그쵸, 헬스장 가도 있고. 그거 만든 회사더라고요. 알짜 기업을 갖다 하셨군요. 예. 그러니까 이 회사가 조만간 회사 이름도 인바디로 바꿀 거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이름은 바이오스페이스인데 회사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어디에 있나요? 대치동에 있는데요. 구룡산 있는 데 있죠. 저기 서초동에. 나이스 뷰네요. 네. 그 구룡산 바로 뒤쪽에 있는데 거기에 부사장님을 만났는데 그 부사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회사를 작년에 옮겼대요. 사옥을. 원래 도곡동에 있던 사옥을 대치동으로 옮겼는데 옮긴 이유가 구룡산이 옆에 있어서 옮겼답니다. 근데 구룡산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들어봤더니 이 회사는 매주 화요일 날 그러니까 참가하고 싶은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등산을 한다고 합니다. 전 직원이. 구룡산을? 네, 구룡산을 등산을 하는데, 근데, 저도 물어봤어요. 이거 강압 아니냐? 그랬더니 절대 강압은 아니고, 그것도 이제 보통 등산이나 이런 거 하면 보통 새벽에 하잖아요. 막 새벽 7시에 모여라. 보통 그런 거 많이 해보셨죠? 저도 예전 신문사 다녔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메트로 말고 그 전 신문사에서 그런 걸 가끔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왜 산을 올라가는지 막 투덜투덜 대면서 간 적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하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화요일 날 참가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등산을 한다고 합니다. 1시간 반 정도. 그리고 산에 갔다 와서 힘든 사람은 주무셔도 된대요. 산에 그 휴게실에 침대랑 뭐 안마 의자까지 배치돼 있대요. 그래서 그런 거 전혀 터치를 안 한답니다. 그 샤워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갔다 와서 샤워하고 주무실 분은 주무시고 업무하실 분은 업무하시고 그런 게 자유롭게 돼 있다고 하고요. 야, 이건 정말 이제 곧 밖에 사명 이름 그대로 인바디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회사에 되게 인상적인 게 있더라고요. 딱 들어가면 안내 데스크 있잖아요. 안내 데스크에 근무하는 여성분이 이뻐야 되죠. 여성분은 없었어요. 에이, 뭘 그러면. 근데 안내 데스크 위에 참 인상에 남는 문구가 있던데요.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문구가 딱 들어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문구가 도대체 뭐냐 했더니 바이오스페이스 대표님이 직원들에게 자부심을 느끼라고 이렇게 평상시 하던 말씀을 그 사옥으로 옮기면서 거기다 딱 써붙였답니다. 그만큼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느꼈고 또 인재사랑이나 이런 것도 대단하다고 느꼈는데요. 특히 놀라운 점은 1996년에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금융위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많았었을 텐데 한 번도 적자를 보지 않았답니다. 28년간. 역시 체지방 분석기에 독과점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계 점유율 1위라고 하고요. 세계 점유율? 네. 국내에서도 1위라고 하고요. 저는 또 글로벌이 또 70개국에 그 인바디가 지금 수출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독과점을 하고 있는 나쁜 회사. 나쁜 회사라뇨. 그렇습니다. 아무튼 회사가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유경호 부사장님을 만나고 왔어요. 유경호 부사장님이 되게 다재다능하시고 인상도 좋으신데 들어봤더니 예전에 뮤지컬 쪽에서도 일을 하셨었대요. 직장을 잠시 관두시고 잠깐 외도를 하셨다가 바이오스페이스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부사장님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노하우, 경력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듣고 왔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직장생활 시작한 부분도 그렇고
또 제가 중간에 뮤지컬 연출을 했었어요. 한 횟수로 3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본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뮤지컬 극작하고 연출을 직접 했었거든요. 그런 일들을 해보니까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한다고 하면서 제가 경력 관리하려고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력 관리라기보다는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몰두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들 그 일이 돈벌이가 되는 순간 힘들어지고 그러면은 항상 자기 꿈은 다른 데 있고 회사 내에서는 그냥 피를 빨린다고 해야 될까? 이렇게 그렇죠. 와서 그냥 노동력과 자기의 인력을 제공하는 수준에 한다 그러면은 너무 삶이 재미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뭘 하든 재밌어서 그러니까 재밌다는 게 항상 즐겁고 뭐 이런 재미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일이 재밌는데 일에서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고 이 일에 대해서 내 일이다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재밌게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런 주제를 찾아보는 그런 것들이 경력 관리 아닌 경력 관리 아닐까. 그러니까 스펙을 쌓는다든가. 저 사실은 저희 회사에서는 스펙하고 전혀 상관없이 면접을 봐요. 네네. 실제 이력을 볼 때 상 몇 개 더 받았다든지 이런 거 안 보거든요. 사실 그런 거 많이 플러스 점수 주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자소서라든지 꼼꼼하게 적고 자기가 무엇에 관심 있는지, 무엇이 약한지, 무엇이 강한지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가능성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좀 주제를 가져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서도 어떤 주제가 있는 친구들. 그렇죠. 나 이거 너무 재밌어서 한번 미쳐본 적 있다든지 이런 과목이 너무 재밌어서 내가 이렇게 좀 더 발전시켜 봤다든지 이런 것들이 팁이 되고요. 예, 류경호 부사장님 말씀 잘 듣고 왔습니다. 저희 취중 잡담의 화제의 코너. 진짜 화제 맞나요? 아유, 그럼요. 저 이거 따로 시그널을 만들까도 생각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시즌1이 끝나니까. 아, 그렇군요. 네. 책 속의 한마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시즌2에는 이 책 속의 한마디만 해야 되겠다. 책 속의 한마디로 따로 팟캐스트를 할까요? 그럴까요? 예. 오늘은 어떤 또 책으로 저희를 또 즐겁게 해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책 제목이 아주 진짜 인상적입니다. 예. 혹시 학창 시절 뭐 직장 생활 하시면서 땡땡이 많이 치셨죠? 아유, 그럼요. 티 안 나게 치는 게 기술이죠. 그러니까요. 이 책에도 티 안 나게 땡땡이 치는 기술을 알려주는 아주 놀라운 책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책 제목이 이겁니다. 네. 직장인들이여 땡땡이를 쳐라. 아주 강렬하죠. 네. 그래, 책 부제는 잘 나가는 직장인은 이래서 다르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봤더니 땡땡이 치는 기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땡땡이를 쳐도 제대로 쳐라. 이거를 가르쳐주는 책인데요. 고수들의 땡땡이 노하우. 그렇죠. 여기는 이런 표현을 써놨더라고요. 땡땡이는 최강의 비즈니스 기술이다. 놀랍죠? 땡땡이 치는 거를 이렇게 극찬을 할 줄이야. 저는 진짜 이 책을 읽으면서 대단하다고 느꼈고요. 이 책도 저자가 일본 분입니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그 살인적인 근무 시간을 얘기를 하잖아요. 강도가 높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땡땡이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도 나온 것 같은데요. 마츠모토 유키오, 저자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저자분이 인재 육성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주 강렬하고 좋은 책을 쓰신 것 같아요. 이분이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요. 보니까 그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연간 220회나 연수나 강연을 하신대요. 거의 매일 하신다는 얘기죠. 365일이니까. 356일인가? 365일 맞죠? 예. 갑자기 헷갈리네. 356일은 어느 나라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주로 얘기하는 모토가 뭐냐면 기본을 알고 있으면 누구나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분이 얘기하는 모토예요. 그러니까 땡땡이를 잘 치는 기술만 알면
누구나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를 강조하시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을 좀 말씀드릴 텐데 이 부제가 이겁니다. 땡땡이의 다리는 도중에 그만둔다. 아, 의미심장하죠? 뭔가 좀, 근데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 싶어요? 네. 중간에 그만두는 거를 땡땡이의 달인이라니.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 이해가 가실 텐데, 드라마나 만화 영화 보다 보면 중간에 가장 재밌는 대목에서 보통 투비 컨티뉴 나오죠. 감질만. 다음에, 공부나 직장 업무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머릿속에 가장 강렬하게 기억이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나 이런 거 보다 보면 다음에 이거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그거 꼭 보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공부를 할 때도 업무를 할 때도 모든 걸 완벽하게 다 끝내놓으면 그거에 대한 생각이 그 다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재미있다고 뭐 공부가 재밌지는 않겠지만 가장 효율이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멈추고 땡땡이를 쳐라.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업무에 대한 생각이 남아있어서 그걸 또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얘기를 하세요. 아, 그러면은 이거는 간밤에 술 많이 먹고 중간에 그 사우나로 땡땡이 치는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죠. 셀프 감질 맛을 그렇죠, 해라.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책을 읽고 한번 해봤어요, 실제로. 어떤 소설을 읽다가 가장 클라이막스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 딱 덮었습니다, 책을. 그랬더니 밤에 자면서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네. 그러면서 그 생각이 오히려 더 강렬해지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에도 자기가 가장 이제 효율이 올랐었을 때 딱 멈춘다고 하면 그 바로 직전에 했던 공부에 대한 거는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효율이 오를 때 딱 멈추고 이건 내일 해야지. 그리고 땡땡이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완벽하게 끝내가지고 업무를 끝내놓고 쉬겠다. 이렇게 하면 솔직히 효율이 올라갔다가 빠져가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게 오히려 시간적으로도 불리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중간에 가장 효율이 올랐을 때 딱 멈춰놓고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하면 그 높았던 효율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중간에 멈추면 막 하고 싶어서 막 손이 막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걸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근데 솔직히 이것도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겠죠. 매번 이렇게 되지는 않을 테고요. 한번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몸에 익숙해지다 보면 최고의 업무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노하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래가지고 요즘 책을 읽거나 뭐 이럴 때 가장 클라이막스에서 항상 책을 덮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책에 대한 갈증이 생겨나서 더욱더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팟캐스트 들으시면서 중간에 가장 재밌다고 싶을 때 한번 잠시 멈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감질맛이 계속 유지가 됐었을 때 다시 한번 연속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부장님 기사 마감하실 때 마감하지 마시고 멈췄다가 내일 마감하시고. 그렇게 매일매일 마감하는 업무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되겠죠. 근데 장기 프로젝트를 하신다 이럴 때는 이런 방법도 한번 써보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책에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땡땡이 기술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진짜 나도 이런 식으로 한번 땡땡이를 쳐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특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일독을 하길 권합니다. 알겠습니다. 직장인들이여 땡땡이를 쳐라. 티 안 나게 잘 쳐라.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치중 잡담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그러면 이웅영 부장님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뭔가 좀 감질만 나. 멈췄더니. 그러니까 감질만 나게 해야 사인 좀 하지 말라고. 감질만 나.